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친 카페, 무너져가는 은호의 현실. 그리고 창고를 차지한 지역의 새로운 선언. 아는 척도 하지 말라며 선을 긋던 은호, 하지만 결국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화려한 날들의 숨막히는 갈등의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며칠 뒤 은호의 카페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발자국 소리, 바삐 움직이는 기척. 창고 문이 열리자 지역이 커다란 박스를 하나둘씩 들여놓고 있었다. 그 안에는 빳빳한 서류철, 공사자재 샘플, 그리고 인쇄된 도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은호가 당황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이게 다 뭐예요? 대체 뭘 하려는 건데요? 지역은 땀에 젖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짧게 대답했다. 준비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있을 자리. 잠시 후 낡은 창고벽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렸다. 맘대로 집. 대수롭지 않은 나무판에 페인트로 대충 그린 글씨였지만 묘하게 힘이 실려 있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풍경이 달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쓸모없는 짐더미와 먼지가 쌓였던 공간이 어느새 도면으로 덮인 테이블과 샘플로 채워진 진열장으로 변해 있었다. 벽에는 일정표가 붙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브랜드 로고와 사업 계획서가 떠 있었다. 마치 작은 사무실. 아니, 지역의 새로운 전쟁터였다. 그때 성재가 카페에 들어섰다. 우연히 창고를 들여다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 이게 다 뭐야?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한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지역은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성재를 바라봤다. 한동안 말없이 눈빛만 주고받은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도망치는 건 끝났어. 더는 숨지 않아.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무너진 삶을 딛고 다시 서려는 결심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극적였다. 내가 진심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왜 하필 여기냐고. 은호랑 같은 공간에서. 그게 쉬울 줄 알아. 그러나 지역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며 다시 도면에 시선을 돌렸다. 쉬울 리 없지. 그래서 더 해볼 만한 거야. 사채업자들이 씩씩대며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간 뒤 남은 공간은 고요했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탁자 위엔 흩어진 컵과 깨진 접시,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호가 남아 있었다. 은호는 동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동생의 빚 그리고 나의 생계 이 무게를 결국 내가 다 짊어져야 하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며칠 전만 해도 은호는 지역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난 이 카페 매니저 일을 그만둘 거예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선배랑 매일 마주치는 것도 이제 한계예요. 그 말 속엔 오랜 감정의 피로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은호를 붙잡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친 순간부터 동생의 잘못을 감싸야만 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은호는 뼛속 깊이 깨달았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도 다 무너지는 거야. 밤늦게 텅 빈 카페를 정리하며 은호는 홀로 중얼거렸다. 그만둔다고 했는데 결국 못 나가네. 강호 빚 갚으려면 당장 이 자리라도 붙잡아야 해. 눈물이 떨어져 걸레 위에 번졌지만 은호는 꼭 참으며 다시 몸을 움직였다. 창고 쪽에선 지역이 여전히 불 꺼지지 않은 채 도면을 붙이고 있었다. 은호는 잠시 그를 쏘아보듯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는 척하지 말자, 말도 걸지 말자,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버텨야 하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역에 대한 미움, 원망,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기대와 불안. 무너져버린 동생의 삶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은 은호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래, 당분간은 그냥 버티자. 어차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카페 불빛 아래 은호는 다시 매니저의 앞치마를 조용히 묶었다. 마치 그 결심이 곧 운명처럼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 같았다. 은호에게 이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카페 안에서 지역과 매일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이제는 그가 창고를 차지하고 앉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결국 은호는 참다 못해 지역을 향해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좋아요. 그럼 지켜요. 첫째, 아는 척 금지. 둘째, 인사 금지. 셋째, 말 걸지 말기. 그녀는 단호했다. 그러나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이상 이 규칙은 오래가지 않았다. 커피 머신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눈빛. 밤을 새우며 벽 가득 도면을 붙이고 서류를 붙잡은 채 지쳐 고개를 떨구는 지역의 뒷모습. 그런 순간마다 은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왜 저렇게까지 치열하게 다시 시작하려는 걸까? 분노와 연민, 미움과 동정이 한꺼번에 스며들었다. 며칠 뒤 드디어 변화의 조짐이 찾아왔다. 지역이 첫 번째 수주 계약서를 들고 돌아온 것이다. 종이를 손에 쥔 그의 표정은 결연하면서도 묘하게 흔들려 있었다. 그는 은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첫 프로젝트야. 인테리어 디자인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은호는 순간 멈칫했다. 나한테 맡기겠다고요? 왜 하필 나예요? 지역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하고 싶었지만 침묵으로 대답했다. 순간 은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강하게 부정하고 싶었지만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눈빛에서 나오는 진실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지역은 이어 말했다. 나도 이 프로젝트에 모든 걸 걸었어. 내 실력이면 분명히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일 맡아야 서로가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보는 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입이 절실한 현실. 여전히 지역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가시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를 돕는 일이 결국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는 길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갈등과 흔들림,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깊은 밤, 카페 불이 꺼지고 정적이 내려앉았다. 남은 불빛은 은호 앞 테이블 위, 희미한 스탠드 조명뿐. 그 위에 놓인 건 지역이 건네고 간 첫 프로젝트 계약서였다. 은호는 손가락으로 그 표지를 천천히 문질렀다. 마치 종이 위에 남겨진 무게가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내가 이걸 해야 하는 걸까? 눈앞에 아른거린 건 동생 강호. 누나 미안해 이번만 잘 넘기면 진짜 다시는 안 그래. 약속처럼 들렸던 말은 결국 또 다른 무게가 되어 은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강호의 빚도 결국 내가 떠안아야 하고 생계도 내가 책임져야 하고 이 계약서 한 장이면 숨통은 좀 트일지도 몰라.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선배랑은 더 얽히고 싶진 않아. 그런데 돈이 필요해. 현실이 날 올가매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왜 하필 나야? 나를 생각해서 맡긴 거라면 그 마음조차 원망스러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계약서를 꼭 움켜쥐었다. 하지만 지금은 버텨야 해. 내 감정보다 현실이 먼저니까. 스탠드 불빛 아래 은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사랑과 미움, 원망과 기대가 뒤엉켜 결국 한마디로 터져나왔다.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이 사람과 얽혀야 하는 거야? 가족의 빚 무너진 일상, 그리고 지역의 집요한 재기. 은호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은호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